불꽃 튀는 투자 전쟁의 서막, 용이 하늘로 승천할 것이냐, 호랑이가 땅을 지배할 것이냐,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 승자는 단 한 명입니다. 시장을 휘어잡을 단 하나의 종목, 그 하나의 종목을 잡기 위해서 용호상박 투자의 전쟁, 오늘도 4월 종목 대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종목 수익률 5위부터 1위에 조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순위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자, 5위에 어떤 분의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미코입니다. 성하준 매니저의 미코고요.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61%의 수익률로 포디움에 어제부터 순위권에 올라와 있는 성하준 매니저의 미코입니다. 4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4위에는 최원범 매니저의 미래에셋 벤처 투자. 우주 강하죠. 67.88%.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4위와 5위의 자리가 조금 바뀌었고요. 3위에는 어떤 종목 올라와 있을까요? 3위에는 이호근 매니저의 아모텍입니다. 76.8%. 오늘도 나쁘지 않았던 아모텍의 기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2위에 어떤 종목 들어와 있을까요? 최창림 매니저의 사마알미늄입니다. 이게 아주 가장 큰 변화였죠. 86%. 1위였거든요. 최창림 매니저 3주 동안 1위였거든요. 3주차에 또 바뀌었습니다. 86%로 내려오고 말았어요. 사실 근데 이 종목 오늘 올랐어요. 근데 더 좋은 종목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뀐 겁니다. 1위에 바로 이 종목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1위에는 조기준 매니저의 수산 세보틱스 87.25%. 한 끗 차이, 1.2% 차이로 수산 세보틱스가 오늘 급등을 만들면서 조기준 매니저, 현재 3월 포트폴리오 대전에 1위를 차지했던 조기준 매니저를 다시 4월 종목 대전 1위로 올려놨습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없어서 최창림 매니저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또 3주 차네요. 근데 사실 이번 달이 굉장히 많이 남았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아직 21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마 알미늄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럼요. 지금 너무 이쁜 매수 타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2차 전지 관련 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2차 전지와 또 관련해서 또 네.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알루미늄 그 선물 가격도 지금 엄청나게 폭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지금 재고가 지금 7일치밖에 안 남았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알루미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사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금속, 뭐 철강 이런 그런 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좀 흐름이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추적이 좀 필요해 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사실 20%만 넘게 한번 장대 양봉만 나온다라고 또 바뀌거든요. 맞아요. 좋습니다. 네, 하루 만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왜 웃으세요? 제가 오늘 네. 아침에 공개 방송 제가 매일 아침마다 공개 방송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종목 하나씩 드리는데 오늘 사마알미늄 강추했어요. 오. 근데 오늘 쫙 올라갔거든요. 오늘 좋았죠. 왜냐하면 사마알미늄이 알루미늄 쇼티지도 있지만 2차전지 쪽 알박에 또 묻어 있는 거라서 네, 오늘 맞아요. 2차전지가 강하게 갈 것 같아서 사마알미늄 아직 덜 오른 쪽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포함이 돼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알미늄이 다시 1등할 것 같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과연. 그리고 네. 제가 오늘 이것도 역전할 수 있는 종목으로 또 갖고 그래요? 나왔습니다. 86%를 10일 만에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 있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가람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RF 머트리얼즈 충분히 포디움에 올라갈 수 있는 훌륭한 수익률, 60%에 육박한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네오티스, 지난주에 이가람 매니저가 현장에는 자리를 좀 비우셨는데 네오티스라는 종목을 딱 전화로 추천해 주셨거든요. 좋더라고요. 17.7%, HVM, 웨이비스, 한택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딱 보니까 때문에 제가 방송이 안 나오고 전화 통화로 한 종목만 지금 2, 3위권에 있는데 그 안에서 네오티스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바로 많이 올라온 게 리스크인 것 뿐인 것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고 PCB 기판이 쇼티지한 상태에서 국내 유일하게 PCB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알려드렸는데
보였는데 기판이 올라가면서 결국 네오티스가 또 신고가를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목표가도 이미 넘어간 상태고 저는 그래서 목표가를 좀 추가로 제시해드린다면 2차 목표가를 31,000원까지 올리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역사 신고가에서 신고가를 더 만드는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또 편입 종목들도 오늘처럼 좀 강하게 올라갈 종목 한번 새롭게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천하자마자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 저 이거 되게 생소했는데 찾아보니까 뭐 드릴 뚫는 네, 거라고 네, 하네요. 네, 기판에다가. 네, 예. 그런 장비도 요즘 쇼티지가 날 정도로 반도체 쪽은 그냥 소부장 다 싹 다 쇼티지가 지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오티스가 또 주목을 받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네오티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좀 신나잖아요. 네. 우리나라 고유 표현 중에 신난다라는 표현 중에서 니나노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약간 신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편입해 볼 텐데 네. 오늘 편입할 종목은 니는 빼고 나노라는 종목을 편입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생소할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인식해 드리고자 약간 좀 재미있게 한번 풀어봤고요. 좋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원래는 미세먼지 관련 종목에서 올라왔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미세먼지가 아니고 저감 장치 안에서 석탄 발전에 들어가 되고 AI 또 최근에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화력 발전소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리포트보다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자료 준비한 딱 두 장만 보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력발전소에도 있고 선박에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걸로 바뀌고 있는 상태가 되고 선박 같은 경우는 규제 때문에 이제는 좀 바뀌어 나가는 교체 수요에서의 수요가 되는 게 있고요. 플랜트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아래인데 데이터센터용 비상발전기에 이게 좀 가장 많이 좀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의 점유율이 1위 기업이다 보니까 국내 발전기에서도 수혜가 되는 것이고 해외 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해외가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탄 화력 발전소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석탄 화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미국이 됐는데 실제로 이번에 3월 달에 지금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무려 나노의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수주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결국 우리나라 기업이 사실 미국에 들어간 자체가 어려운 건데 그럼요. 이 석탄 발전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수주도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나노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 보면서 더 설명을 들어보게 되면요. 네. 차트는 봤을 때도 이 정도도 마찬가지야.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작년에 1,000원짜리였는데 지금 거의 5,000원 가깝게 왔어요.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제가 예. 최근에 설명드린 거 보게 되면 고가가 더 먼저 올라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상업펀드가 굉장히 많은 매수 들어와 줬는데 오늘 시가총액 대비 1위 기업으로 되었어요. 그렇다면 상업펀드가 굉장히 큰 베팅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결국 이제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SSD, ESS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AI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좀 더 키워나갈 수가 있고 미국에서의 또 기조가 완벽하게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AI 관련해서 실제 수요가 될 수 있다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무려 1,400억대밖에 안 됩니다. 이제 거의 시가총액이 매출액만큼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구간이라서 상업펀드가 좀 굉장히 크게 베팅에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 신고가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한번 편입해 보겠고요. 매수가로는 4,460원부터 시작해서 시초가까지 보겠고 목표가로는 6,200원, 손절가는 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 나노라는 거를 설명을 이제 듣고서 부랴부랴 찾아봤어요. 근데 종목이 좋더라고요. 오. 최근에 이제 뭐 비상 발전기에 대한 얘기들 수요가 좀 많이 필요로 한데 AI 데이터 센터에서 비상 발전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되게 큰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차트를 보니까 차트도 이제 지금 올라오는 차트 쪽에서 수급도 사모펀드가 지금 4거래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기관이 쭉 사고 있고 그래서 더 신고가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안 좋은 게 과연 뭘까 막 파고 봤어요. 근데 뭐 과거에 MBG 주식 뭐 2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 규모의 지분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관계사 투자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분 투자가 어떻게 보면은 본업하고는 다르게 이제 투자한 거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리스크함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찾자면
그거에 좀 걸려서 그 부분은 좀 명쾌하게 해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리스크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위치에서 상하펀드가 3거래째 베팅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거는 과거의 얘기인 거라서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으니 그런 건 약간 약간 숨겨놓고 아마 지금은 데이터 센터 쪽에만 좀 관심을 놓고 보면서 ESS가 올라왔으니까 AI 관련돼서 이제 순환매가 돈다면 나노까지 돌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뭐 5배가 났는데 여전히 시가총액 2천억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비싸다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래서 나노가 정말 니나노 부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지 목표가 6,2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창림 매니저 포트폴리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창림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사마알미늄이 자리를 떡하니 지키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계룡건설, SK네트워크스, UNAI, 인지컨트롤스 들어와 있는데요. 역시나 사마알미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단하게만 한번 볼까요? 네, 사마알미늄 지금 그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관련 종목들이 뭐 사마알미늄, 남선 알미늄, 그리고 네. 조일 알미늄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마알루미늄이 남선 알미늄하고 약간 움직임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사마 같은 경우는 다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흐름을 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그러네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2차 전지 지금 흐름 뭐 삼성 SDI 뭐 다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목표가가 지금 7만 원까지 잡혀 있어요. 3차 네. 목표가 7만 원이니까 이제 6만 원 다시 초입입니다. 다시 7만 원 앞자리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추천주 어떤 종목입니까?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네. 네. 콜레라 백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과거 이제 사노피가 이제 같은 경쟁사였는데 글로벌 빅파마가 수익성 부분의 문제로 인해서 콜레라 백신 시장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콜레라 백신의 80에서 9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후가 변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온난화가 생기면서 콜레라에 대한 이런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백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0년 동안 이 백신이 3천만 도즈가 지금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1년에 4천만 도즈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치 그 백신 물량이 지금 1년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완벽한 퀀텀 점프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직 1분기 실적 바로 전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예상은 지금 5월 초인데 이게 조금 빨리 발표가 좀 되길 바라는데 사실 이 종목은요, 제가 이번 달에 승부를 보기 위함이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가격이 너무 이쁜 가격이라서 정말 좋은 매수 타점이라서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다음 달 이제 초까지 한번 끌고 가보시면서 1분기 실적 발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거 괜찮겠다. 그리고 어쨌든 케빈 허씨가 또 5월에 또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학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군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잡았어요. 오늘 이제 학회가 좀 마무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오늘 매도가 조금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 좀 싸게 잡아보자라는 측면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뭐 WHO, 뭐 그 유니세프, 가비 뭐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적이 찍힐 거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공급 그 생산 능력이 캐파가 3천만 도즈였는데 지금은 증설을 통해서 9천만 도즈까지 늘려놨어요. 그게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는 게 또 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손절가는 1,2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유바이로직스를 말씀해 주실 때 제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던 게 아까 그 7거래일 동안 80% 넘는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또 핵심 종목으로서 그러네요. 말씀하셨는데 네.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길게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유바이로직스의 자체적인 좀 포인트는 저도 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저는 요게 좀 약간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특정 섹터와 업종에 좀 수급의 바람이 쫙 불어줘야 그러게요.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좀 시장에서 좀 많이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워낙에 또 시총 상위 대장주들이 좀 사고를 많이 쳐놨다 보니까 뭐 사고라기 말하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7거래일 사이에 이번 달 안에 승부수를 띄우는 데 있어서 좀 수급적인 바람 말고 또 이 개별 종목단의 모멘텀이 또 어떤 게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부가 가치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가 또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진행 중인 글로벌 임상 3상이 2026년도 상반기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게 고부가 가치 백신으로서의 어떤 상승, 강력한 상승 트리거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또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티푸스 백신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그런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매출이 지금 계속적으로 포함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 바이오 기업이 흑자 경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R&D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올해 퀀텀 점프가 되는 제약 바이오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바이오가 쉬고 있고요. 특히나 유바이오로직스는 더 오래 쉬고 있는 느낌이네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들고 나오신 건 뭔가 기대하고 계신 게 있나 봅니다. 특히나 캐비너시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매니저님들이. 앞으로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아래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5월부터는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12,650원 그리고 목표가 16,500원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시환 매니저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시환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에는요. 한국 PIM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9%고요. WCP 28%, SK이터닉스 26%, LTC 21%, 한라캐스트 16%, 20-30%의 고른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오늘은 2차 전지의 날이었죠. 아, 그렇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인 WCP를 오.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완전 저평가다. PBR이 1도 안 되는 0.58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된 종목인데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고 동사가 갖고 있는 매출의 대부분은 어디서 나온다? 삼성 SDI에서 나옵니다. 오늘 삼성 SDI가 신고가를 썼어요. 오. 계속 날아가는 흐름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술력 EV용 리튬이온 배터리 습식 분리막 요거 하나만 합니다. 요거 하나 삼성 SDI에 다 납품해요. 물론 고객사가 하나라는 게 리스크함이 있지만 그 고객사가 잘 나간다? 그럼 같이 좋은 가는 거죠. 겁니다. 예.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오늘 하락도 많이 했지만 금방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더 올라갔어요. 앞으로 삼성 SDI가 북미 쪽에서 더 큰 호황을 받고 그다음에 또 벤츠와의 연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쓰이는 부품들이 더 WCP의 부품들로 더 강력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 52주 신고가 쓴 만큼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자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최근에 투신과 기관 그리고 사모펀드가 4거래 연속으로 순매수를 쫙 당겨주면서 끌어올린 거거든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기관이 계속 순매수하는 부분들은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서 삼성 SDI의 그 신고가 행진이 계속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또 23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배터리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의 그 상승 랠리는 이번 주를 이어서 계속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나온 뉴스인데 이제는 쇼티지 하다 못해 2차 전지까지 쇼티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쇼티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지금부터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동 종목 더 주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를 22,000원으로 정해드릴 테니까 아직도 저평가다. 아직도 배고픈 종목이니까 충분히 22,000원 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강력 홀딩 하셔가지고 추가 수익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WCP 4월 8일이었죠. 이때만 해도 갑자기 2차 전지 분리막을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4월 말이 된 상황에서는 이게 적중을 한 거네요. 목표가 22,000원으로 WCP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그날 WCP를 가져왔을 때 타겟 종목이 이수스페스트 케미칼이에요. 그랬군요. 그날 배터리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4월 초에 예. 이제 올라가고 있는 흐름에서 제가 오늘 타겟 종목과 바꿨습니다. 추천주는 이수스페스트 케미칼을 가져왔습니다. 자, 동종목을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 삼성 SDI의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삼성 SDI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종목들 같이 성신 EDP도 그렇고 지금 WCP도 그랬고 많은 종목들이 LNP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수스페스트 케미칼이 오늘 같이 14% 급등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다른 종목들은 신고가를 넘어서 더 올라갔는데 동 종목은 이제 2월 달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다른 종목보다 좀 늦게 출발한 만큼 더 빠르게 치고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오늘 가져왔고, 동종목이 과거의 황화 리튬 그 부분들에서 강력한 앞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에서 이 이수화학에서 황화 리튬 부분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화학 부품들만 가지고 나온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최강점이 있고, 그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황화 리튬 쇼티지에 대한 부분은 전고체 배터리 핵심 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되게 부각받으면서 과거에는 되게 빨리 갔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느리게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 최대 에너지 기업인 CNPC라는 그런 그룹과 TDM 그리고 NDM 부분들을 2026년에 구매 의행사에 체결했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더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2026년도는 영업이익을 166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여기서 재평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봤을 때 배터리가 쇼티지 나고 있다. 거기다가 중국의 고객사까지 잡아놓은 상황에서 올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부분에서 이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2차 전지에 지금 다시 턴 어라운드하는 흐름에서 강력하게 치고 갈 수 있는 종목 이수스페스트 케미칼을 오늘 강력하게 추천드린 부분입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릴게요. 자, 과거에도 한번 세워뒀던 전략이 있는데 시초가부터 12만 400원까지 분할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좀 약간 올려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만 원까지는 좀 러프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여기 제가 한마디로 뭐냐 안 팔겠다는 거죠. 네, 안 팔겠다는 거니까 22서 이탈해도 그냥 앞으로 2차 전지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분할매수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이니까 오늘 1차 매수 내일 1차 매수 시초가부터 12만 400원까지 분할매수 하신다고 한다면 목표가 15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분할매수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뭐 안 팔겠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계속 좀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어쨌든 황화리튬 공급사로서 부각되는 부분들은 뭐 이거는 뭐 100% 맞죠, 그죠? 시장에서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건 이제 전고체 쪽이에요. 물론 이제 저도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을 저도 좀 깊게 보고 있는 편인데, 사실 전고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지금 당장 우리한테 와닿은 그렇죠. 건 아니고 네. 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란 그렇죠. 말이죠. 네. 게다가 오늘 이 CATL에서도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냐 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제 질문을 말씀드리자라 그러면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황화리튬에 대한 재료로 올라가는 흐름은 좋은데 더 가려면 제가 봤을 땐 전고체가 묻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고체에 대한 양산 모멘텀이 확실하게 지금 반영되는 구간은 아닌데 네.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시기까지 열어놔야 될까? 요게 궁금합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은 질문을 받았을 때 2027년도에 양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26년도가 원년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해예요. 벌써 2026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1분기가 지나가고 이제 2분기로 들어가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보통 주가는 6개월 땡기니까 그럼 6개월 땡기면 10월 정도의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전고체 배터리가 완성품이 좀 시제품이 좀 나오면서 테스팅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면서 4월부터 5월까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CATL에서 또 전고체 부분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고체에 대한 부분들을 묻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수스페이스 케미칼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리다가 좀 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국민성장 펀드 이 부분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성장 펀드에서 투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의 사업에 그 전략 사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국민성장 펀드가 얼마나 지금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20% 손실 난 것까지 정부에서 이제
커버해준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성장 펀드에 대한 모멘텀까지 묻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부분에서 같이 올라갈 수 있고 아직 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좋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는 종목 오늘 또 강력하게 안 판다라는 입장 주셨습니다. 목표가 15만 원으로 되어가고요. 자, 마지막 성화준 매니저 포트폴리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에는요. 일단 뭐 앞서 보셨던 미코 있고요. BH 역시 뭐 한 끗 차이입니다. 60%. PNT, 두산로보틱스, PI 첨단 소재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일단 BH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될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1, 2위 종목을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번 시즌의 목표는 포디움에 2종목 올리는 거예요. 오, 좋아요. 네, 포디움 2종목 올린다라는 게 뭐 한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포트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증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흐름들을 좀 BH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많은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BH가 갖고 있는 재료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폴더블 폰에 대한 재료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을 좀 계속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이 FPCB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열어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그 중심에는 계속 BH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일부 뭐 시장의 전망들이라든가 일부 리포트들도 나온 것들을 보면은 BH와 연계되어 있는 재료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올해 상반기 안으로 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이 애플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들이 BH에 계속 묻어준다. 그럼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게다가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힌트 잠깐 드리면 제가 지난 라인나우 때 ESS 시장 말씀드리고 오늘 좋은 흐름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부터 또 하나 열어놓을 구간이 로봇 쪽 열어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도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 저장 장치 배터리 시장에 불을 붙는다 그러면 이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밸류 체인이 같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 열어놔야 되는데 이 BH가 그 로봇 시장에 대한 이 사업 다변화의 모멘텀까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재료까지 묻어준다라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남은 거래일 동안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서 계속 지켜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미코의 뒤를 이어서 BH 역시 5위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오늘 추천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은 여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쪽으로 가볼까 하는데요. 동성화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로봇 말씀드렸으니까 로봇 기대하셨겠지만요. 여기도 분명히 좀 노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동성화인텍은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우리가 운반할 때는 이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극저온으로 이거를 냉각시켜요. 그래서 액화시켜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이게 온도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NG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초저온 보냉제가 너무나도 필요한데 이 초저온 보냉제 시장에서 한국 카본으로 쌍끌이로 딱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동성화인텍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빵빵하게 좀 채워놓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서 버는 매출의 3배가 넘는 규모의 수주 잔고를 쌓아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일감이 확보가 되었는데 매출이라든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무너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 그러면 충분히 좀 다시 한번 또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이 발판은 마련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게다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이 고마진 수주를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고마진 수주로 전환되는 원년이 2026년 올해입니다. 동성화인텍이.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더 깊게 본다라 그러면 이익 레버리지가 더 쌓이면 주가도 그 흐름들을 같이 좀 맞닥뜨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LNG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잖아요. LNG선. 그 LNG선의 필수적인 보냉제를 가져가는 건데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LNG선 선박 수주에 대한 내용들이 꾸준하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당연히 이 보냉제 시장에 대한 독과점 유지하고 있는 이 동성화인텍이 이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반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가격 설정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는 사실상 좀 윗꼬리가 좀 달려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를 좀 바랬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가격대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이 내일 25,700원부터 시초가까지 여러분들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2,000원 선까지 좀 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1,000원 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비슷한 기업이 한국카본에 좀 있습니다. 그쵸, 그쵸. 한국카본은 미국에 대한 신사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화분이 아니라 이 종목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NG선 본행지에 집중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화분도 너무 좋은 기업이에요. 이제 미국 법인 설립이라든가 뭐 우주항공 소재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사실 이 친구는 한국화분은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좀 다변화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본행제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LNG선 선박 수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갖고 들어갔을 때는 이 동성화인텍보다는 조금 힘이 약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저는 다른 사업에 같이 좀 이제 겹수가 이어지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LNG선에 대한 슈퍼사이클 그에 대한 본행제 모멘텀을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그 시장 안에선 동성화인텍이 가장 중심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LNG 순도 96%의 전곡법 갖고 있는 이 동성화인텍을 여러분들이 한국화분보다는 조금 더 LNG선에 좀 더 집중돼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다 좋죠. 근데 LNG 좀 집중하면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낫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목표가 32,0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고요. 네 분의 무료 방송 예고 듣고 오늘 라인나우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하는 라인나우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료 방송 예고 이가람 매니저님. 공개방송 할 때마다 저는 항상 자금 동향을 설명드렸는데 그 자금 동향에 따라서 ESS에 몰려가고 있으니까 ESS 봐야 된다고 알려졌었고 그 관련 종목이 다 일제히 올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수남회로 또 다른 거 보고 있는데 이번에 ESS 못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를 설명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8시 22분에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최창림 매니저님. 네, 저는 잠시 후 9시에 유튜브에서 최창림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조만간 또 삼성전자도 23만 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 좀 살펴보고요. 제가 내일 바로 움직여야 되는 종목 딱 한 종목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인 거죠? 9시 30분 아니고요. 네, 9시입니다. 네, 자막이 좀 잘못 나가서 잠시 후 9시에 최창림 매니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시환 매니저님. 예, 저도 잠시 후 9시에 유튜브에서 강시환 매니저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삼성 SDI와 LNF 2차 전지에 대해서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삼성 SDI와 그다음에 이수스페이스 케미칼뿐만 아니라 많은 전고체 종목들이 갈 것이다라는 배터리 종목들이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또 갈 수 있는 일정에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 다 뽑아놨으니까 오늘 저녁 9시에 공개방송 참여하셔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강시환 매니저님, 이어서 성화준 매니저님. 네, 저는 뭐 매번 똑같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10시 성하준 매니저의 급등 전략 회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CIS, 한중 NCS, 주성엔지니어링 뭐 상가 가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더 좋은 건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의 시장에서 상한가를 잡는 방법 잠시 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